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번만큼 헌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사법부가 그리고 또 헌재가 보여준 모습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추가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상 계엄 전부터 이 행정부라고 하는 게 없어지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 있는 장관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게 참 웃겨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만 시켜버리면은 그냥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헌법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지금의 어떤 그 찌째명이나 민주당 애들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쓸 거다. 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치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감사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됐거나 하나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탄핵이 되어 있고 방통위 같은 경우도 예산을 갖다 다 삭감을 시키고 정말 진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요. 준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게 아닌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준비 절차 이게 지금 열리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무려 74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2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 심판 준비 절차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재를 지금 비판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선택적 신속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봐봐라. 형사재판과 헌재가 다르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은 형사재판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나 어떤 그 시스템을 곧이곧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의 재판 같은 경우는 세월아 대월아 시간이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뭐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나 시간이 끌리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없으면 글쎄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게 될 수가 있을까요? 행정 절차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코미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 이미선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에 그 국회 측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왜 탄핵을 시킨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정리해 줬는데요. 그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정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조차도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의 그 어떤 각 장관들을 갖다가 탄핵시켰던 그 사유를 보시면은 야 진짜 이거 계엄할 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거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가담했다. 라는 거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 본의의장 중도퇴장 행위를 포함해가지고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가 좀 보면은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도대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죄에 어떻게 가담했다라는 것인지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다가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으로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다 탄핵을 시켜놨잖아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무슨 뭐 군의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뭐 대통령 옆에서 계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기로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런 무슨 뭐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뭐냐?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준비 기일만 지금 이제 74일 가까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 기일 끝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지금 90일 가까이 준비 기일이 걸릴 수가 있는데 3달 가까이나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각이 될 게 뻔할 뻔짜인 이런 어떤 탄핵에 대해 가지고 법무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마비가 돼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로 죄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국정농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법무부 장관만 해당이 되냐고요.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각하 빨리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준비 절차만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도 준비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막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계엄에 뭐 동조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미 자기가 밝혔었죠, 그렇죠? 애당초 그 어떤 그 저기 뭡니까 계엄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명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 국무회의 같은 게 열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 어떻게 계엄에 동조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고발 조치를 취하든지 증언감정법 이거를 위반했다라는 것도 코미디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고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코미디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했고 그리고 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일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돈을 받았다, 뭐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서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서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대표를 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실제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죠 도대체? 김정은입니까? 에? 무슨 뭐 최고 전원입니까? 김정은을 갖다가 농락했다, 김정은을 갖다가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북한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이유로 아우지탄강 같은 데 끌려가고 뭐 처형을 당하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노려보거나 이재명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재명을 찌재명이라고 하거나 형 보수지라고 하거나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째려보거나 무슨 뭐 흘겨보거나 뭐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야려보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김정은한테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이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회 측에서 정황만이다. 즉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서 그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미선 재판관이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이런 정치적인 거를 갖다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아니 본인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했으니까 당신은 탄핵당해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 재판관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둘 겁니까? 이거를 그냥 피의자에 계속 시간을 갖다 끌어가지고 74일이 됐거나 90일이 됐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준비기를 끌고 계속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를 갖다 방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에게 질문했던 내용 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 노려봤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걸 본인께서 얘기하면서도 현타가 본인이 왔어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이러려고 헌법재판관 하고 있는가? 100% 이거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야 됩니다. 제발 좀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상식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